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2일입니다. 내일은 내란 1년 되는 날이고요. 오늘 아주 각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부터 말씀드리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인데요. 자, 구속관리길에 놓여 있는 추경호 의원.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은 국민의힘은 영락없는 내란 정당이 되는 것이죠. 위헌정당 심판으로 바로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4,500명이 넘는 쿠팡 이용자들이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의 협박성 메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쿠팡이 서명 키와 같은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실하게 관리해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의 표정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현재 기온 영하 3도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 2도로 예상됩니다. 맑은 날씨 지금 보이고 있고요. 해가 뜨기 전입니다만은. 자, 오늘 아침 신문 어떤 기사를 다루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당시에는 둘 다 현직이었죠. 국무총리,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덕수가 추경호에게 걱정하지 말라라면서 계엄이 유지될 것을 암시한 정황을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포착했습니다. 특검은 이 발언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하라는 메시지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추경호는 계엄 해제 표결이 예정된 본회의장이 아닌 예결위장에 의원들을 소집했고 이후에는 국민의힘 당사로 장소를 바꿔서 다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윤석열 역시 비슷한 취지의 안심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진술했는데요. 특검은 그의 발언에 모순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특검은 이런 정황을 근거로 해서 추경호가 내란 행위를 지속하기 위한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보고 오늘 영장 실질심사에서 이를 중점적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자, 이게 변수가 돼서 추경호가 구속되는 상황까지 전개될 수 있을까요? 온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관련한 소식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외환죄의 1심 구속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관련 법안과 함께 공수처법,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패키지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를 바로 모레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할 계획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되면 윤석열 사건 역시 전담 재판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더 이상 직위원회가 손보지 않게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글쎄요. 직위원회 재판도 곧 종료될 예정이어서 1심이요. 2심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윤석열 사건을 다루게 되는 것은 아닌지 또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1월 18일에 윤석열이 이제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은 내란 외환죄의 1심 구속 기간이 최대 1년으로 연장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윤석열은 1월 18일에 나올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공수처 수사 범위를 청탁금지법까지 확대하고 공수처 인력 증원을 추진해서 직위원회 접대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 왜곡죄 신설은 조작 기소 방지가 목적인데 법원과 경찰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나 정청래 대표는 내란 청산을 위한 전담 재판부 설치를 연내 완수하겠다면서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국회가 형법 개정 이후 개정이 아니죠. 제정이죠. 형법 제정 이후 72년 동안 건들지 않았던 외환유치 조항 개정에 나섭니다.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등이 불법 기업 명부를 만들기 위해서 북한 도발 위험을 감수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현행법상 외국과의 통모 요건 입증이 어려워서 외환 유치죄를 적용하지 못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과의 통모가 없어도 전쟁 위험을 야기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오늘 발의합니다. 개정안은 대한민국이 군사적 공격을 받게 할 목적으로 외국 또는 유사단체가 공격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규정하며 북한 또한 북한 포함 여부 논란을 막기 위해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라는 표현을 도입했습니다. 북한은 외국이 아니거든요. 우리 헌법상으로는. 그래서 이에 준하는 단체라는 표현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돼서 윤석열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법조계에서 조문 확장이 지나치지 않도록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쿠팡의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첫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유출 사실이 공개된 지 사흘 만인데요. 쿠팡 이용자 14명이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 측은 올해 6월부터 해외 서버에서 무단 접근이 있었음에도 쿠팡이 5개월 뒤에야 이를 인지해서 공지했다며 이용자 정보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이 주소, 구매 이력까지 유출돼서 사생활 침해와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자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집단소송 참여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서 국내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청구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 초등학교의 학생 수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소규모 폐교 위기 학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관악구 원신초등학교는 올해 신입생이 6명에 그쳐서 1학년 실제 수업 인원은 4명뿐이고요. 전교생도 내년엔 100명 이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학교 알림이 분석에 따르면 서울 608개 초등학교 중에서 전교생 24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85곳, 14%고요. 1년 새 크게 증가한 비율이라고 합니다. 전교생 100명 이하 초미니 학교도 5곳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종로, 용산, 성동 등 도심 지역의 축소가 두드러졌습니다. 올해 입학생이 20명 이하인 학교는 서울에만 31곳이고요. 출생아 수 급감으로 규모 축소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금천 홍일초등학교, 광진 화양초등학교 등 통폐합 사례가 이어졌고요. 강남 대청초등학교에서는 통합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교육권 침해와 지역 반발로 통폐합 결정은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합니다. 참 큰일입니다. 아이를 안 낳으니까 초등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네, 큰일이에요. 어떻게든 인구를 유지하는 것, 더 늘리는 건 기대할 일이 아니고요. 네, 인구 수를 유지하는, 그런데 국가의 총력이 기울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남녀 사이의 젠더 갈등, 이거 사라져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연애를 안 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출산을 안 한다는 겁니다. 남녀 사이에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세력들 정말 싹 몰아내버려야 합니다. 여존 남비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남성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것들도 싹 사라져야 합니다. 정말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까지 우리 공동체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기까지 이 상황이 초래됐는지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TV 뉴스 리뷰 함께하죠.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계정은 3,370만 개.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3명꼴로 탈퇴자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전 국민이 피해자입니다. 고객 이름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 등이 새어나갔습니다. 대표는 고개를 숙였지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털렸다고 오늘 아침 문자를 받았거든요.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개인정보가 쉽게 털리면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쿠팡 측이 정보 공격자로 신고한 대상은 중국 국적의 전 직원. 이 직원은 이미 쿠팡을 퇴사하고 한국을 떠난 거로 알려졌는데 쿠팡 측은 해당 직원이 지난 6월부터 해외 서버를 통해 개인정보에 접근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열릴 예정입니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곧장 당사로 바꿉니다. 이를 다시 국회로, 잠시 뒤 다시 당사로 바꿨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8명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하라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국무위원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는 걸 들었으면서도 의원들에게 계엄의 불법성 문제를 전하지 않았다고도 봤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을 통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그 비용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내도록 해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명 씨가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10회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김한정 씨가 5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명 씨에게 지급했다는 게 특검 조사 결과입니다. 오세훈 시장 측은 일관되게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 몇 차례 의뢰하셨나요? 한 적 없어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지호 경찰청장.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대해 법정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증언을 내놨습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담을 넘고 있는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국회에 들어가려 하는 의원들이 체포 대상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조 청장은 또 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무렵까지 윤 전 대통령과 나눈 6차례 통화에 대해 첫 전화는 국회를 통제하라는 내용이었고 그 뒤엔 체포와 관련된 얘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가는 건 다 불법이다. 체포하라고 말했느냐고 묻자 조 청장은 그 표현을 분명히 기억한다고도 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법 왜곡죄를 신설하며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법안 3건을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12.3 계엄 사태 전후로 발생한 내란, 외환 관련 사건을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심리하도록 규정하는 게 골자입니다. 특히 항소심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1심도 전담 재판부 구성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전담 재판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 법무장관, 판사회의 대표가 각 3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권 인사는 추천위원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